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젯밤에 주문한 물건이 오늘 새벽에 문 앞에 떡하니 와 있는 경험이요. 정말 놀랍도록 편리하죠?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 뒤에는요, 지금 한국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새벽 배송과 야간 노동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하냐, 안 편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건강, 그리고 거대 자본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인 거죠. 이 논쟁의 한가운데 불야성, 그러니까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본 자료가 바로 이 단어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하는데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서울의 저 불빛,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이 바로 이 논쟁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저 불빛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번영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누군가의 쉴 틈 없는 노동과 희생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먼저 새벽 배송, 지금처럼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논리를 펴고 있을까요? 찬송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논리 중에 정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삼겹살 비유입니다. 조선일보가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우리가 흔히 먹는 붉은 고기에 빗댄 건데요. 쉽게 말해 야간 노동이 발암물질이면 우리 회식 때 먹는 삼겹살부터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하지만 자료는 이걸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악의적인 비교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끔 즐기는 붉은 고기하고 생계를 걸고 매일 밤마다 반복해야 하는 고강도 노동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가볍게 만들려는 거짓 등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 논쟁이 이제 정치 영역으로까지 번지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특정 노조가 쿠팡 중심의 배송 시장에 영향력을 키우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 주장에 나오면서 논쟁의 판이 확 바뀝니다. 이건 이제 노동자 권리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2천만 소비자의 필수 서비스 문제로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절실한 필요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원본 자료는 어떻게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을까요? 그 반론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료는 취약한 소비자를 방패로 내세워서 사실은 쿠팡 같은 거대 자본이 져야 할 책임을 슬쩍 피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결국 노동자랑 소비자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뒤에서 진짜 이익을 보는 건 누구냐? 바로 기업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새벽 배송 말고도 밤에 일하는 사람 많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건 야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료는 그 주장에 담긴 위선까지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평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럴 때만 다른 일용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척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도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자본의 이익을 지키려는 전략 아니냐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주장과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동안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는 차가운 데이터를 통해서 그 냉혹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73시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난 2024년 5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쿠팡 배송기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했던 주당 평균 노동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죠. 개처럼 뛰고 있다. 회사의 독촉에 한 기사님이 보낸 이 짧은 메시지. 이게 바로 차가운 숫자에 담기지 않는 현장의 압박감, 그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쿠팡 계열사의 산업재해율이 2.12%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산업 평균의 3배가 넘고요. 심지어 같은 업계 평균하고 비교해도 거의 2배에 달하는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시간에
쿠팡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3분기에 전년 대비 무려 51.5%나 급증했습니다.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고발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딛고 기업의 이윤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이 현실을요. 그렇다면 이 야간 노동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인류 역사와 함께 온 걸까요? 자료는 이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를 자본주의 역사 속으로 데려갑니다. 자료에 따르면 야간 노동은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노동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생산을 멈추지 않아야 이윤의 흐름도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자본의 욕심이 만들어낸 자본주의 시대의 발명품이자 고통스러운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결코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160여 년 전 밤새 빵을 구워야 했던 유럽 제빵 노동자들의 그 절규가 2025년 대한민국 새벽을 달리는 배송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뭘 해야 할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지 살펴보고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자가 내놓는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 노동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특히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야간 노동에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주게 만들어서 기업 스스로 야간 노동을 쓰기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밤을 밝히는 저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편리함과 번영의 불빛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편안한 휴식을 누리는 그런 인간다운 삶의 불빛일까요? 자료는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